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북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 영상을 올린 뒤로 구독자가 100 명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누가 구독자를 저한테 물어보면 저 뭐 100명 구독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100명 구독자입니다. 약간 100만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100 명이 상당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수치였는데 사실 그 이후로 영상을 못 올렸어요. 일단 제가 이 편집을 해 보려고 애플의 파이널 컷을 쓰려고, 파이널 컷 아시는 분들 계시죠? 애플의 맥미니라는 제품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이널 컷은 애플 제품으로만 구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이 파이널 컷을 제가 써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 둘째치고 애플 키보드가 윈도우 키보드, 제가 지금까지 써 왔던 키보드랑은 전혀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우스도 불편하고. 나는 진짜 애플 거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라 몇 달을 새 컴퓨터를 사놓고 지금까지 제대로 뭐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쓰기가 불편하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상도 못 올리고 있다가 그냥 옛날 방식대로 영상 하나 올리자 이 생각에 오늘 그냥 옛날 컴퓨터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편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인데요. 요즘 들어서 제가 이 책 내용이 생각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요즘 들어서 이 책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걸까? 어쨌든 뭐 그래서 이 책 리뷰를 하려 합니다. 사실 이 책에는 대중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신념 7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처럼 일반적인 대중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신념 7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 가볍게 얘기해 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크립트가 영어로 대본이잖아요. 근데 스크립트 앞에 on이 붙어 있으니까 대본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회가 만들어둔 대본, 사회가 준비한 대본. 누구를 위해? 여러분과 나 같은 대중을 위해 만들어둔 대본. 이 대본에서 제발 좀 빠져나와라. 책 제목은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책의 주제는 이겁니다. 제로섬 속임수. 이 주제부터 일단 잠깐 살펴보고 가야겠어요. 자, 여러분 제로섬이 뭔가요? 제로섬은 내가 이득 보는 만큼 누군가가 손실 보고 내가 손실 본 만큼 누군가가 이득 본다. 이게 제로섬이잖아요. 근데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누가 만든 속임수? 언론이 만들어 놓은 속임수다. 저자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제로섬 속임수. 내가 돈이 없는 건 부자들이 내 돈을 가져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건 부자들 탓이야. 이런 사고가 제로섬 사고의 훌륭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자는 지금 이 생각을 까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야, 네 그 생각, 그거 사실 언론이 만들어 놓은 큰 속임수야. 너 지금 언론이 짜놓은 판에 당하며 살고 있는 거야. 저자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영상을 보시면서 의심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심을. 그런 내 신념이, 그러니까 어떤 신념이에요? '내가 가난한 건 내 탓이 아니라 잘 사는 놈들 탓이다.' 이런 신념이 과연 내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도출한 신념인가? 아니면 언론에 의해서 조작된 신념인가? 이걸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로섬 속임수는 내가 가난해지는 만큼 누군가는 부자가 된다는 신념입니다. 이 신념 아래서는 부자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신념 아래서는 부자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내가 가난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내 걸 뺏어갔으니까 걔네가 부자가 된 거야.
제로섬이니까 말 그대로. 내가 뺏긴 만큼 남들이 부자가 됐겠지. 그러니까 부자들은 왜 부자 된 거예요? 내 걸 뺏어갔으니까. 이러한 신념이 강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모두 내가 아닌 남에게서 찾게 됩니다. 이 제로섬 사고가 강해지면은 내가 처한 상황의 원인을 모두 남 탓을 하게 된다고요. 왜? 내가 부족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남이 그만큼 가져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로섬 사고에 갇혀 버리면 내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면서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 실체 없는 신념은 결국 돈에 있어서는 부자들을 향한 끝없는 증오와 원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뿌리 깊은 신념에 대해 충분히 의심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저자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그 책에 나오는데 미국 버지니아 리서치 센터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은 대표 언론들의 여러 프로그램 1000편 가까이를 약 1000편을 그거를 전부 시청하고 분석을 해본 거예요. 자, 대표 언론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대표 언론이라는 건 어디냐? 뭐 ABC, 폭스 뭐 이런 데야 다. 그러니까 말만 이름만 들으면 아는 곳들. 이런 데 프로그램들을 시청을 하고 분석을 해 봤는데 다 분석하고 나서 특정한 경향을 하나 이들이 깨닫고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되게 심플한 결론이에요. 뭐냐면 매체에서 경영인들은 부패하고 비양심적인 것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있다. 언론이 경영인들을 부패하고 비양심적인 것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언론은 보통 경영인들을 나쁜 놈으로 보도한다. 언론은 경영인들의 나쁜 면만 골라서 보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굳이 언론이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경향을 띠게 됐을까? 제 생각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 시대 불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누구 하나 좀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 것 같아. 인간 심리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러기에는 누가 딱 좋아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나만큼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나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까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을 타겟팅하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런 게 먹히니까 이런 문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장착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이런 경향은 뭐 뭐 방송국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에만 가도 수두룩해. 그러니까 헐리우드는 그동안 이 저자가 조사를 해 보니까 메인 악당을 부자로 설정하는 걸 상당히 즐겨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 스파이더맨에 등장하는 고블린 아세요? 이 고블린은 야심이 가득한 또라이로 나오는데 이 고블린도 백만장자 부자죠. 또 다른 영화 멋진 인생에 등장하는 포터라는 캐릭터는 끊임없이 착한 주인공을 괴롭히는 또라이인데 엄청난 부자예요. 얘도 자기 사업에 방해되는 일에는 수단과 안 가리는 그런 나쁜 놈으로 나오죠. 이것뿐만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들 뭐 에일리언, 아바타, 레지던트 이블 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영화들이죠. 할리우드에서 이러한 예시는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를 증오하고 원망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나도 이런 신념에 갇혀 나도 부자들 나쁜 놈으로 생각했고 내가 좀 못 사는 거를 은연중에 좀 남 탓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빠져 있었다면 제가 의심을 해 버렸잖아요. 왜? 지금껏 언론이 짜 놓은 판을 보니까 이게 의심할 만하잖아. 이게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남이 언론이 주입해 놓은 생각 때문에 내가 그런 사고를 갖게 된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의심을 해 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언론 입장에선 제일 돈이 되니까 대중들한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대중들한테 어떤 감정을 자극하고 이러기에 딱 좋으니까 부자들을 악마화시키는 게. 저자가 또 써 놓은 일침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늘 기업가들을 증오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중들이 그 기업가들을 증오하지만 부자들을 증오하지만 정작 그들로 인해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만들어 놓은 걸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돌아서서 기업가들 죽일 놈, 나쁜 놈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아니 그 돈만 많은 악독한 놈들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혜택을 줬나.'
저자가 이거에 대한 이제 예시를 설명해 놨어요. 저자가 이런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의 노트북, 이거 노트북 빌 게이츠랑 백만장자들이 만들어 준 거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얘네가 이거 못 만들었으면은 지금 못 산다는 거지. 그 저자 아이폰은 또 어때요? 손바닥 안에서 삶의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줬잖아요. 이 기계 누가 만들었어요? 그 악독한 부자 잡스랑 주변에 있는 부자놈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또 개발했던 그 포드 일가. 그 포드 일가가 악독한 재벌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얘네가 포드 일가가 자동차 안 만들어 줬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노트북이니 뭐 핸드폰이니 자동차니, 그러니까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없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기기들이 엄청난 것들이잖아요.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발명품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준 걸 생각해 보면 이 기업가들 사실 부자 되기에, 백만장자 되기에 충분한 자격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준 걸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욕이 아니라 존경과 찬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언론의 속임수에 세뇌돼서 의미 없는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현 시대에 너무 많다는 거지. 이게 저자가 말했던 언론이 설계해 놓은 속임수, 제로섬 속임수의 실체입니다. 언론이 계속 뭐라고 해요? 부자를 미워해라. 부자를 증오해라. 네 가난은 네 탓이 아니다. 네 걸 뺏어간 남의 탓이다. 네 가난은 남 탓이다. 그러면 계속 이 말을 들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 생각을 주입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가난은 니들 탓이야. 내 가난 내 탓 아니야. 니들 탓이야.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언론이 설계해 놓은 제로섬 속임수의 실체라고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책에서 굳이 이 파트를 집어 영상으로 제작하게 된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언론이 하는 말을 지나치게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여서. 두 번째, 언론의 세뇌에 빠져서 남 탓만 죽어라 하며 정작 본인 인생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패턴 다 인생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신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당신이 저 둘 중 하나에 빠져 있다면 의심을 꼭 해보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당연히 저 사고에서 벗어나면 개인적인 발전이 오죠, 발전이. 저 늪에서 벗어난 후 바로 변화를 겪은 당사자가 다름 아닌 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변함없이 언론을 믿고 남 탓만 하며 지금까지 쭉 살아왔다면 아직도 저 단칸방 살고 있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만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유 뭐였죠? 언론이 하는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마라 이 뜻이죠. 자, 이쯤에서 퀴즈를 제가 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4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A 유튜브 채널, B 유튜브 채널, KBC 방송국 채널, MBS 방송국 채널. 자, 이 4개의 채널 중에 어디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공정하게 소식을 전해주는 채널이에요? 어디가 가장 정의로운 채널이에요? 어디가 가장 공신력 있는 채널이에요? 요 방송국 2개? 아니면 요 방송국 2개 중에 특정한 하나의 방송국?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요, 모두 다 공정하지도 않고 모두 다 정의롭지도 않고 넷 다 공신력도 그닥 기대할 게 못 됩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 근데 아직도 이렇게 속 편하게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래도 유튜브보다는 방송국이 더 공정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까 연구 결과에 나오잖아. 방송국도 일정한 편향을 띠고 있어요. 결국 방송국도 자기 신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방송국이란 소통 수단을 통해서. 유튜버는요, 자기 채널이란 수단을 통해서. 그냥 그 소통하는 창구가 다를 뿐이야. 방송국이냐 유튜브 채널이냐 그게 다를 뿐이지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송국도 자기들 입장에서 누가 꼴 보기 싫으면 그 싫어하는 사람 끝까지 죽일 놈 만들어 내보내고,
방송국이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천사로 포장해서 집요하게 내보내요. 또 자기들 입장에서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말, 믿어줬으면 하는 말, 방송국이랑 같은 생각해줬으면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만 죽어라 내보내요. 방송국도 흔히 여러분이 욕하는 사이버 레카니 뭐니 그런 채널들과 성질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언론 이콜 유튜버예요. 언론 이콜 유튜버. 방송국은 유튜브 채널과 똑같다. 단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좀 더 조직적일 뿐 유튜브 채널과 똑같다. 그러니 높은 신뢰도를 기대하지 마세요. 언론의 말을 다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너무 이 TV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냥 무절제하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은 언론의 의도대로 세뇌당하기 딱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언론도 유튜브 채널과 똑같구나. 그냥 막 유튜브 채널에서 레카 채널에서 초딩처럼 막 자기가 들어줬으면 하는 말들 막 자기 편은 편들고 남의 편은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유튜브 채널이랑 똑같구나. 이 언론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언론이 보도하는 뉴스를 가만히 봐보세요. 오늘부터. 훨씬 재밌을 겁니다. 훨씬 더 관조적인 관점에서 그 뉴스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상이 길어졌네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